여가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가란 소극적인 것이며 마치 이것은 빈민가를 철거하고 다시 지을 집의 빈터 같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공장이나 세탁소에서 상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따분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부러워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작가, 미술가, 저널리스트를 가까이 만나 본 적, 그들이 하나의 빈민가를 철거시킨 것은 다른 하나의 빈민가를 짓기 위한 것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2의 빈민가는 그들의 기호와 취미에 어느 정도 근접했어도 역시 빈민가임에는 변함이 없다. 정신의 건강이란 문제를 생각할 때 같은 공장에서 40년간 일한 결과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발육이 엉망이 돼버린 직공이나 같은 종류의 소설을 40년 동안 써서 호화주택을 마련한 소설가가 별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똑같은 공장에서 40년간 변화 없이 일한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다. 자연은 죽었다. 따라서 모든 의지의 행위는 부자연하며 자연에 거슬리는 것이다. 투쟁할 대상이 많을수록 인간은 의욕을 갖는 것이다. 생의 문제란 내게는 결국 내 의지를 자극하는 장벽을 택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갑자기 나는 현대 문명에 역류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과학과 문화는 최소한의 의지도 우리 자유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막다른 길로 우리를 가두어 넣으려고 한다. 모든 일이 손쉽게 되어 있다. 한 주일 동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마치면 여가를 즐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다. 거기서는 상대편 팀을 패배시키거나 신문지상의 크로스워드 퍼즐의 상상적인 스핑크스와 씨름하는 것으로 의지가 돌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의지의 포기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도 된다. 추상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구 문명의 산물인 것이다. 작품 아웃사이드에는 가장된 자전적 요소가 많이 깃들어 있다. 나 자신의 신념에 대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니만큼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의 근저에는 진정한 철학이란 자신의 체험이라는 소재에다가 분석 기능을 응용한 결과여야 한다는 신념이 가로놓여 있다. 너무 많은 경험을 제한된 시간에 겪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들 위를 물과 같이 흘러 지나버려 아무것도 없이 떠내려 보내버리는 것과 같다. 경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 변화할 리는 없는 것이다. 아웃사이드를 쓰기 전 오랫동안 나는 일기를 빠짐없이 썼다. 그 일기에서 나는 나의 체험에다 수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같은 관심사가 보이면 꼭 메모를 해두고는 했다. 이렇게 해서 쌓인 자료를 거의 수정함이 없이 옮긴 것이 아웃사이드인 것이다. 하지만 그 자료는 당연한 일이지만 객관성을 고려했다. 먼저 다른 작가를 분석함에 앞서 내 자신과 내 자료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컨대 아웃사이드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통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300항에 걸쳐 쓰여진 이 책의 어려운 문제들의 일부는 이 같은 서문 없이는 한갓 애매한 가설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나의 실존주의적 전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철학이란 자신의 체험을 현미경 밑에 확대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